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광복절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달력에 그냥 빨간 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걸 좀 파고들어 볼까 해요. 네, 맞아요. 여러 기사나 연구 또 설문조사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자료 다양하게 준비하셨군요. 네, 특히 그 PMI 설문조사 결과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젊은 세대일수록 광복절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건데, 60대는 90% 넘게 중요성을 아시는데, 20대, 30대는 한 70% 정도에 그쳤어요. 꽤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모른다. 이걸 넘어서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하는지 그런 걸 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광복, 광폭 이 말 뜻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해방, 리버레이션이랑은 다른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빛을 되찾는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빛이라는 게 그냥 밝음? 이게 아니라 빼앗겼던 주권, 우리 문화, 또 민족의 자긍심 같은 거요. 아하. 민족 문화 백과사전 같은 데 보면 원래 상태로의 회복, 레스티튜션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압에서 벗어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는 상태, 즉 독립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 나오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 정신과 딱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이 단순 해방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향한 어떤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빛을 되찾자마자 현실은 또 바로 어두워졌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바로 한반도가 38선을 경계로 미소 양군에 의해 분할 점령 상태가 됐죠. 남쪽은 이제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뭐랄까 즉각적인 완전한 독립 대신에 혼란 그리고 분단의 시저기. 네. 참, 그 되찾아야 할 빛이 그만큼 간절했던 건 정말 많은 걸 빼앗겼기 때문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빼앗겼었는지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의 의미가 더 와닿을 테고요. 와, 정말 뭐랄까 처참했습니다. 언어, 이름, 역사, 민족 정체성 자체를 그냥 지우려고 했어요. 1943년엔 우리말 교육이 아예 금지됐고 한국어 신문도 다 없어졌고요. 이름까지 바꿔야 했다고요? 네, 그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미 의회도서관 보고서 같은 걸 보면 1940년대에는 거의 80%가 강제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어요. 거부하면 뭐 학교도 못 가고 배급도 못 받고 불이익이 엄청났죠. 역사 왜곡 문제도 심각했잖아요. 식민사관이라고 해서 일본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우리 역사를 막 깎아내리고 광개토대왕릉 비 내용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고대의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경제적으로는 또 어떻고요. 토지 약탈에서 1930년대에는 농지 절반 이상이 일본인 소유였고 또 강제동원 540만 명 정도가 동원돼서 한 67만 명 넘게는 일본이나 다른 곳에서 강제 노동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위안부 문제죠.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끌려가서 정말 끔찍한 성착취를 당했고요. 그리고 경복궁 건물 85%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턱하니 세우고 우리 문화재도 한 7만 점 넘게 가져갔죠. 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걸 빼앗으려 했던 거네요. 근데 이런 식민사관의 영향이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형태로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는 태도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해방 직후에 그 혼란 속에서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됐다는 거.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일부 친일 세력이 다시 등용되는 문제도 있었고 좌우익 대립에 정말 극심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대립이 결국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로 이어지고 유엔 감시하에 남한만 단독 선거를 치르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또 북쪽은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지면서 분단이 딱 굳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에 의한 끔찍한 민간인 학살도 있었죠. 최대 3만 명 가까이 희생됐다고 추정되는데
나중에 정부 차원의 사과도 있었지만 광복의 기쁨 뒤에 이런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 모든 역사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광복절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아까 그 PMI 조사 60대는 95% 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20대는 77% 정도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는 게 가장 크겠죠. 근데 그 외에도 역사 교육 문제, 축소 논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제주 4.3 같은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오랫동안 제대로 안 다뤄지거나 또 가끔 역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휴일이 갖는 원래 의미보다는 그냥 쉬는 날, 약간 상업적인 면이 부각되는 사회 분위기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 거리를 좀 좁히고 젊은 세대에게도 광복절의 의미를 좀 현재적으로 다가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글쎄요, 그냥 외워라 하는 식의 역사는 좀 재미없잖아요. 게임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좀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세대끼리 좀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봐요. 중요한 건 우리 세대는 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지?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아닐까요? 네,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겠네요. 결국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다시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치를 찾는 데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첫째는 우리말이랑 이름까지 빼앗겼던 그 역사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 주권,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 소중한 가치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요. 네. 둘째는 그 광복의 정신이 임시정부의 민주공화 이념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4.19 혁명, 5.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까지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뿌리라는 점이죠. 과거사 청산 문제나 사회적 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 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광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식민사관 같은 잔재를 청산하고 사회 곳곳의 불평등을 없애고 제주 4.3 같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 평화, 인권, 연대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끊임없는 과정인 거죠. 현재의 실천과도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집회나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목소리 내는 것, 이런 민주주의를 가꾸는 하나하나의 행동이 바로 광복 정신을 지금 여기서 되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광복절을 둘러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빼앗겼던 빛을 되찾아서 민주주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날이라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그리고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넘어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광복은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고 성찰하는 데서 시작해서 현재의 민주주의를 더 깊고 넓게 만들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연대를 만들어가는 여정이라는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나에게 진정한 독립이란 무엇일까? 한번 스스로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질문과 대화가 역사를 지금 여러분의 현재로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